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나 불리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타이완의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오늘 첫 소식 타이완 현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특파원,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결과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금 타이베이시에 있는 타이완 총통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 독립성향 후보죠. 집권 여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라이 후보는 현재까지 약 40%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2위인 친중 노선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약 7%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허우유이 후보도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라이 후보 측 선거 캠프에 관계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라이 후보는 타이완 독립 성향을 보인 반면 접전을 벌이는 허우유이 후보는 비교적 친중 노선을 걷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독립 성향 후보를 결국 선택했네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중국은 내심 라이 후보의 당선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독립 성향인 라이 후보의 당선을 견제해왔는데요. 타이완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라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양안 간 군사 긴장 관계 그리고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경제무역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양안 관계와 미중 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타이완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선거 결과가 가져올 여파가 국제 정세 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 내내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선거 개입 논란도 일었는데요. 지금까지 치열했던 선거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총통 선거를 앞둔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시. 후보자들의 막판 유세 열기가 뜨겁습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은 일제히 부동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양안 관계였습니다. 因为我们不能成为第二个香港。 因为香港现在已经不能在路边这样子讲话自由了。只有政治维持现状之后，在经济上才能够更加的稳定。 총통 후보자 3명 가운데 타이완 독립 성향의 후보와 친중 노선을 대표하는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중도파 후보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후보자들 가운데 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과 현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재집권을 노골적으로 경계해왔습니다. 반면 친중 노선으로 평가받는 허우유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중 양국 모두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의 미중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후보자들에게도 타이완 독립에 대한 견해를 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中华民国也跟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这个就是台独的定义啊。第一个反台独，第二个坚守民主自由制度。 신임 총통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총통부에서 오는 5월부터 4년간 타이완을 이끌게 됩니다.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며 타이완의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저가의 중국 관광을 지원하는 등 타이완을 대상으로 유화책을 펼치는가 하면 한편으론 군사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새해 들어 연일 중국의 군용기와 군함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고 정찰용이란 의혹을 받는 풍선도 여러 차례 타이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집권 여당인 민진당과 라이칭더 후보를 향해서는 전쟁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타이완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那从1996年台湾第一次总统直选开始中国的介选早已不是新闻。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 타이완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我们敦促美方悬崖勒马，停止武装台湾的危险举动，以实际行动履行不支持台独的承诺。 타이완은 미중 양국 모두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양안 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패권국 지위를 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역시 타이완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요충지인데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가 자리하고 있는 공급망의 핵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We want to see a free and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 and we're willing and standing by to work with whoever the people of Taiwan elect into their government. 我相信台湾人民也会做出智慧的决定。 타이완의 새 리더십이 국제 정세에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격변의 시기, 2,300만 인구의 섬 타이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김민정입니다. 네, 타이완 선거를 둘러싼 미중의 신경전도 정말 치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장 오늘만 해도 중국 웨이보에 그 타이완 관련 그 주제가 1억 회가 넘게 조회가 됐고요. 네. 중국 당국이 당장 이 해당 해시태그를 차단을 하고 나섰죠. 혹시 모를 그런 반중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네. 잘 아시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타이완과의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친중 성향의 그 국민당의 그런 집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바랬었겠죠. 지금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죠. 네. 근데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중국은 그동안 그 선거를 앞두고 계속 타이완 주변에서 이제 무력 시위를 벌였었고 또 중국 내에 있는 그런 타이완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투표 독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네. 예, 타이완은 잘 아시지만 부재자 투표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타이완 직원들한테 선거 휴가까지도 주고 또 중국 국적 그런 항공사들은 그 타이완행 항공권을 대폭 할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서 타이완에 가서 투표하라고 네. 독려했군요. 선거를 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총통 선거 직후에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도대체 총통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은 총통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미국은 이 타이완의 안보를 비롯해서 다방면에 같이 가겠다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2022년 8월 당시 그 낸시 펠로시 지금 나옵니다만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찔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당시 중국은 타이완 상공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사실상 타이완을 전면 봉쇄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실시해서 강하게 반발했었죠. 네, 당시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통일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긴장감이 고조됐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미중 갈등이 그렇다면 더욱 고조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일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라이칭더 후보가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고 또 민진당 내에서는 가장 그 독립 성향이 강한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 선거 유세에서도 타이완은 이미 주권 국가다, 독립 국가다,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침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독립을 선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중국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자체를 미국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올해 미국도 대선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전쟁도 있고 그래서 미국도 여력이 없고요. 중국도
비슷합니다. 워낙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이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펠로시 방문 때와 같이 혹시 중국 내부의 어떤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면서 긴장감을 일부러 고조시킬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타이완 선거는 뭐 총통, 부총통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까지 같이 뽑는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그 총통 선거가 워낙에 그 박빙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수당 없는 국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 민진당이나 국민당 입장에서는 그 제3당인 그 민중당과 연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질 텐데, 근데 이제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주요 지지층이거든요. 20, 30대. 예. 그런데 지금 그 타이완의 젊은 층은 뭐 독립이나 안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제 뭐 집값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먹고 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또 거기다가 중국이 뭐 지난 9일에 그 타이완에 대한 그 무역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뭐 라이칭도 후보가 이제 총통에 취임을 하겠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바로 독립을 선포하거나 뭐 무작정 그 뭐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타이완 선거에서 화제가 된 이슈는 또 있습니다. 한 후보에 대한 인공지능 AI에 의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면서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타이완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AI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화 PD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2년 만에 열렸습니다. 4시간에 걸친 질의응답 가운데 기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Владимир Ильич, пока вы не успели ответить, еще у нас есть одно видео по этой теме, очень впечатляющее, предлагаю посмотреть.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тудент и учусь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Хочу спросить, правда ли, что у вас много двойников? Спасибо. Гражданин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е представился. Да, это мой первый двойник, кстати сказать. Подумал и решил, что похожим на себя и говорить моим голосом должен только один человек. 최근 건강 이상설로 대형 논란에 시달렸던 푸틴. 그런 그에게 뼈 있는 질문을 던진 건 손동작부터 표정까지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딥페이크, 가짜 푸틴입니다. AI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이제 정치의 영역까지 깊이 들어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선거를 치른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인터넷 언론이 외신 영상이라며 보도한 뉴스가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U.S. Embassy in Bangladesh cannot forget their failure in their mission to take control of the country through Hafazat mayhem. 미국 대사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 보도는 방글라데시인들의 반미 정서를 자극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뉴스의 진행자는 한 AI 프로그램의 아바타였고 단돈 3만 원이면 제작 가능한 가짜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I can make you say and do things you never said or did. And it's very easy and it's very cheap. Why is this critical? Because 1 in 3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ill be voting next year. If you don't have integrity of facts, you cannot have integrity of elections. 오늘 선거가 있었던 타이완에서도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민진당 총선 후보 러즈정. 총선 2주 전 러 후보로 추정되는 남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타이완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사자인 러 후보는 선거 공작이라며 극구 bu인하고 있습니다. 所谓的是影片并非我本人，就我们所了解是先丢到国外一个不知名的。那由这一个事件可以看得出来，
中国介入这场选举是无所不用其极。 상대편인 국민당도 이를 정치 공세로 이어갑니다. 民进党或罗致政第一时间的解释是什么呢？这一定就是中国大陆的介选啦。赖清德跟蔡英文在路上，而这个路上呢，包括在摩铁的罗致政。 진실이냐 거짓이냐 유권자들도 논쟁 중인데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후 유권자의 80% 이상이 영향을 받았고 그중 36%가 투표 결정을 바꿨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 서점에서 자신이 치매 관련 책을 고르는 딥페이크 영상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To realize the promise of AI and avoid the risk, we need to govern this technology. And there's no other way around it, in my view. It must be governed. 하지만 시장의 논리가 우선되는 기업의 입장은 좀 다른가 봅니다. 클릭수를 높여주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규제하는데 큰 비용은 들이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슈퍼 선거의 해라 불리는 2024년.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딥페이크와의 전쟁 속에서 민주주의가 받는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AI 딥페이크 기술이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12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함대가 예멘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후티 반군의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보복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 새벽엔 미국의 추가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수경 특파원,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향해 공격을 단행한 이유가 뭔가요? 후티 반군은 그동안 홍해에서 27차례나 민간 선박들을 공격해 왔는데요. 이에 대한 응징 차원입니다. 합동공습은 어제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의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나섰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까지 쐈습니다. 목표는 후티 반군의 군사 거점 약 30곳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단 공습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Our initial assessment is that we had good effects. We will continue to monitor, and as the President and Secretary Austin have said, we will continue to take necessary action. 그러면서도 사태가 더 확대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후티 반군은 당장 어젯밤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의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숨졌다며 전방위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하루 만인 오늘 단독으로 추가 공격에 나섰는데 홍해 해상교통에 여전히 위협이 되는 레이더 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후티 반군이 보복을 경고한 만큼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 또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합동 공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예멘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티를 공격하는 건 명백한 주권 침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쟁의 중심에 있는 하마스는 물론 이스라엘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비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란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후티 반군은 친이란 무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군사 대응이 이란이 직접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위기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입장은 곤혹스럽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확전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란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지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박원곤 교수님 준비하셨죠? 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키워드부터 한번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군요. 키워드는 갓 구운 드론입니다. 갓 구운 빵은 익숙합니다만 어떻게 드론을 갓 굽나요? 예,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근 1년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차세대 무기로 급부상했습니다. 새해에도 러시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쏟아지는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요격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죠. 그렇죠. 드론이 전쟁에서 중요 전술 무기로 자리 잡으면서 양국 모두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전술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러시아의 한 빵 공장에서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게 빵들이 따끈따끈하게 구워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곧 이어서 드론이 나옵니다. 아니, 저게 진짜 드론이라고요? 어머나. Представляете, они еще пахнут свежим хлебом. 이곳에서는 한 달에 약 250대의 소형 드론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Ежесуточно выходит у нас с конвейера порядка 30 тонн, но и в то же время успеваем делать и дроны для наших парн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СВО. 빵 공장에서 드론을 만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민간 산업에서도 이제 물자 생산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근데 빵과 드론이라니 저는 무언가 좀 자기적인 영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진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다소 과장된 면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네네. 이게 작년 10월 달 러시아 그 공영방송에서 송출한 장면인데요. 그 실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지금은 이 전시 경제 체제로 들어섰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예산의 약 3분의 1을 국방에 지금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기 생산에 민간 기업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본 그 빵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 2월부터죠. 이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외에도 그 한 아이스하키 물품 제조 회사에서는 방탄복을 만들고 있고 또 캠핑 장비 제조업체에서는 그 전투용 침낭과 텐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 용품을 민간 업체에서 만들고 있다니. 아니, 안 그래도 신년 벽두부터 러시아의 대공습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 무기로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무인기, 드론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개전 초창기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대형 드론으로 전쟁에서 좀 재미를 봤거든요. 맞아요. 뭐 이제 화면에 좀 나오겠지만 그 튀르키예에서 만든 바이락타르라는 이런 드론이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이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군 탱크나 뭐 장갑차나 이런 지휘소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을 해서 성과를 좀 올렸죠. 그랬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적 탐지나 격추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소형 드론으로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소형 드론은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마치 지금 전쟁터에서 포탄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그 소형 드론을 빵 공장에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금 보신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빵 공장 드론 장면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러시아에 대선이 있고 푸틴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로 포장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기 생산에 민간 산업체까지 참여시키는 일종의 푸틴의 추진력. 그리고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제재를 뚫고 전쟁에 쓰일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런 일종의 자신감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선 홍보 영상인 셈이네요. 이렇게 위클리픽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김명주 기자님, 혹시 네. 영국의 자랑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뭐 비틀즈 아니면 축구 종가의 자부심 뭐 그런 게 떠오르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국민보건 서비스 NHS라고 합니다. 이 NHS는 영국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선진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런데 이 NHS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프로듀서, 지난 3일부터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잉글랜드 전공의들이 엿새에 걸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948년 NHS가 설립된 이래 최장기 파업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은 NHS 구성원의 절반에 달하는 거다.
1월은 독감으로 의료 수요가 많은 시기여서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로 이번 파업으로 진료, 수술 등 11만 건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오늘 15일부터 웨일즈 전공의들은 파업이 돌입할 예정이라서 파업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요지가 뭔가요? 열악한 의료 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NHS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 역시 대기 시간과 치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작년 7월 5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NHS 창립 7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에드워드 왕자와 순핵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는 NHS가 가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료 체계의 모범 사례이자 영국민들의 자부심이었던 NHS.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NHS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레스터셔에 사는 매튜 헐버트 씨. 작년 7월 새벽 어머니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My friend called an ambulance at 5:01 a.m. And a paramedic in a car finally arrived at 4 p.m. 11 hours later, and then she further called for an ambulance, which arrived about half an hour after that. 사고가 난 지 12시간이 넘어 이송된 헐버트 씨의 어머니는 폐혈증에 감염됐고 결국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And the whole situation was just so undignified for her. And you know, I was there for the whole 11 hours. And for me as her son, she just kept asking when is help coming.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매주 3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고통받는 것은 응급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게리 코건 씨.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지 1년이 넘도록 수술은 기약이 없습니다. I was told at the time 6 months to do a bypass operation. It's then continued now till past the Christmas time, being December. 수술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I think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go for a run now for 5 miles until I actually keel over. I said that'll get me into it. And the woman. 코건 씨처럼 치료나 수술을 위해 대기 중인 환자는 작년 10월 기준 775만 명에 달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무려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We can't understate how big the challenge is or how long it will take to get back on top of it. I think we're looking at 10 years of recovery in the UK to get things back on track. 현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지난 3일 영국의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상 최장 기간인 6일간의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초임 전공의의 시간당 임금은 약 15파운드. 전공의들은 이것이 카페 체인점의 바리스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15년 전보다 오히려 26%나 삭감됐다고 주장합니다. We're just asking for £21 an hour, and that's what we call pay restoration. So we're not even asking for a pay rise, we're just asking for our pay to go back to what it was worth in 2008.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 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족한 의료 인력이 9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임금에 과중한 업무까지 겹치면서
의료계를 떠나는 인력이 새롭게 진입하는 숫자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very year it gets a little bit tougher. At some point, something has to change because we can't keep doing this. We can't deliver healthcare without a big and well-skilled workforce. I mean, without staff, the NHS is just a collection of beds.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workforce is there in place, feels respected, and feels able to do their job. 고통받는 환자들과 지쳐버린 의료진들 사이에서 갈 길을 잃은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 영국 사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임 전공의의 시간당 임금이 우리 돈 2만 5천 원 정도, 약 15파운드. 그런데 2023년 기준 영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42파운드더라고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직업인데 임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초반만 해도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으로 최악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실질 임금은 물가 수준을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자금 대출 빚도 있을 것이고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수술복도 본인이 지금 사야 될 정도고 그래요. 필수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비는 물론 이제 주차비조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처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각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NHS는 전 국민 모두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사실상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 세금 100%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요. 많이 들겠네요. 영국민들은 이것을 알면서 또 환영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돈이 없을 때.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 같은 경우에 영국 은행들이 휘청거리니까 이 공공 자금이 은행으로 투입이 되고 그 결과 NHS 같은 공공 분야에 대해선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 그래프를 지금 나올 텐데요. 보시면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팬데믹 전까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약 10년간 하락 혹은 정체되었음을 볼 수 있고요. 2019년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끝난 22년에 다시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팬데믹 때 여실히 NHS의 문제점이 드러났었죠. 시설도 낙후됐고 치료 장비도 부족했고 의료진이 방역복이 없어서 부족해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스키용 고글을 착용했고 진료를 받던 기억이 저도 지금도 납니다. 그 덕분에 당시 더 큰 참사를 막긴 했습니다만 너무 환경이 열악했었어요.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국 이런 문제가 그 인력 부족난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인데요. 아하. 영국 의사협회에서 그 서베이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향후 3년 내에 NHS를 관두겠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무려 65%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의사를 그만두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NHS는 이제 부족한 인력을 해외 국적 인력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NHS 직원 중에 현재 약 19%가 해외 국적이고 특히 브렉시트가 있었던 2016년 이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적 증가가 훨씬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전히 인력 부족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담은 이제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팬데믹 이후로 대기 환자가 더 늘었고 그래서 진료 대기자 명단 중에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숫자가 무려 12만 명에 이른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유, 엄청납니다. 순학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NHS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신년이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참치 경매 현장입니다. 새해 첫 참다랑어가 비싼 값에 팔릴수록 한 해 경제가 좋다는 속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참다랑어 첫 낙찰가는 한 마리에 최고 10억 원 이상. 그렇지만 정작 일본 수산업계는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성범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신년이 다가오면 도쿄 주호구의 가장 큰 수산물 도매시장인 츠키치 어시장은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여러 수산물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바로 참다랑어. 신년부터 신선한 참다랑어 회를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설 정도로 일본인들의 참다랑어 사랑은 남다릅니다. 참다랑어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은 아오모리현 오우마산 참다랑어.
これはやはり重さ。そうですね、大きさとか。また 1.5 倍ぐらいは違うから、やっぱり育ちがいいんですよね。そこの海流で。で、特に生で、日本でほら入ってくる場所も少ないから、生で入って生。 새해를 맞이해 열리는 첫 참다랑어 경매는 일본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매 낙찰가 최고 기록은 2019년 3억 3,360만 엔으로 1kg당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참다랑어를 둘러싼 수산업 환경이 변화하며 이상 기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참치류 어획량은 기후 환경의 변화와 어획량 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와카야마현을 찾았습니다. 일본 자국 내의 높은 참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참치 수입량을 늘리는 한편 민간 업자들도 참치 양식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카야마현 쿠시모토초의 연근해에선 대량의 참다랑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성공한 후 다양한 규모의 수산업 회사들이 양식 사업과 사료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먹이를 주자 가두리 양식장에서 솟아오르는 참다랑어들. 이 수산회사에서는 1,500마리 정도를 와카야마현 남쪽 바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計30mの円形のポーラサークルなんですけど、この中にだいたい300弱入ってます。ここは 30kg 정도 되는 참다랑어를 낚시로 잡아들입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키우면 100kg 크기의 참다랑어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養殖業も枠が決められてますね。そうそう、天然の魚使ってるんで、ね、無制限に取っちゃうと将来の親がいなくなっちゃうんで。 작년부터 참다랑어 어획량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시작된 일본. 참다랑어 잡이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오우마를 찾았습니다. 일본 혼슈 최북단 스가루 해협에는 여러 해류가 흐르며 플랑크톤이 풍부해 참다랑어의 황금 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랑어 어획량 제한으로 어부들의 조업이 제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변화로 큰 참다랑어들이 많이 잡히지 않고 잡은 참다랑어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 어획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어부들도 생겨났습니다. 5年くらい前。これぐらいいくらだったんですか？1億9000万。今までで一番と3億あれはチロなんぼだった？チロ120万だか。いや枠なくなってほしい。組合に行けば枠の一人一人決まってんで、取ってもそれ以上超えればみんな投げてこない。 생계가 위협을 받으며 참다랑어 조업을 중단하는 어부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不満の声はないんですか？いやあるけど、もうその国で決まった条件、県で決まった条件、やっぱり不満はいっぱいあるよ。あるけど言っても国で決まったものはもう従うしかない。大変ですよ。 참다랑어 어족 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어업 정책. 어민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PD특파원 이성범입니다. 네, 일본의 참다랑어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